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 불렸지만 이제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과연 그녀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아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저는 항상 제 카메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동부 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자랄 때부터 저는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드는 꿈을 꿨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항상 꿈을 따라가 올리비아 라고 말했었고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었어요. 영화 제작을 공부한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할리우드로 이사했었어요. 도시는 거대하고 밝았으며 거리마다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모든 모퉁이마다 유명한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여행하며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었죠. 몇 개의 작은 프로젝트에서 일했고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맞았었어요. 회사들은 영화, 특히 다큐멘터리에 돈을 덜 쓰고 있었습니다. 제 프로젝트 중 많은 것들이 취소되었고 저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좋은 소식을 바라며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거절 편지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또 다른 거절 후 어느 밤에 울부짖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제가 앞뒤로 서성이며 눈물을 흘릴 때 더욱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제 꿈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었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레이첼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한국으로 이사해. 레이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거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왜 거기로 갈 거야? 그곳은 그저 K-팝과 TV 드라마가 있는 곳 아니야? 레이첼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 그곳의 영화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우리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어. 게다가 그곳으로 이사한 다른 외국인들에게 들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대. 저는 눈을 굴렸어요, 레이첼.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여기서 상황이 좋아질 거야. 난 3년 동안 기다려왔어. 레이첼이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저의 피드는 그들의 성공 스토리와 서울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궁금했어요. 정말로 한국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제가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또 다른 실패한 면접 후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먼지가 쌓인 비싼 카메라 장비를 바라보면서 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석양이 제 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레이첼이었고 서울에 있는 그녀의 새 아파트 사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녀 뒤로 보이는 도시는 생기 넘치고 활기차 보였으며 빛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질투와 희망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레이첼이 옳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때로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집어들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찍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길을 잃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제 눈에서 다시 그 반짝임을 보고 싶었어요. 아마도 변화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반영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용감해질 시간인 것 같아요. 2달 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몇 달 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거절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으로 제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했었어요. 제 저축금은 줄어들고 있었고 저는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레이첼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새 제작사에서 첫 주를 막 끝냈어. 여기 정말 대단해.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팀으로 일해. 장비도 최고급이야. 적어도 방문이라도 해봐야 해. 메시지에는 레이첼이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몇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친구를 위한 행복하지만 또한 제 배를 비트는 질투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위에 쌓인 미납 청구서와 싱크대에 있는 더러운 접시들이 있는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한때 약속으로 가득 차 보였던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이제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을 더 눈에 띄게 만들 뿐이었어요. 적어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씻지 않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잡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단지 사원과 쇼핑 지구에 관한 관광 정보만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팝 음악과 TV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 분야, 놀라운 의료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번창하는 영화 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기사를 넘길수록 더 커졌어요. 저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성공을 거둔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었어요. 그들은 모두 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대중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당신이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일 리가 없어요. 저는 빈방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 많이 검색할수록 저는 더 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올리비아, 우리는 널 사랑하지만 넌 지금 3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고생해왔잖아.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한국에서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그럼 집에 와서 다른 것을 시도하면 돼.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어떨까? 그 말들이 제가 계속 조사하는 동안 며칠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찾아서 몇 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몇 시간 안에 저는 조언과 격려가 담긴 친절한 응답들을 받았었어요. 한 미국 여성이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 온 것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기 영화 분야의 직장 문화는 도전적이지만 보람 있어요. 그들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존중해요. 일주일 동안의 조사와 식료품 가게에서 저를 울게 만든 또 다른 거절 편지 이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한국에 6개월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지금부터 3주 후에 서울행 편도 티켓을 예약했어요. 확인을 클릭하자마자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어를 하지 못하는 나라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는 걸까요? 저는 미쳤나 봐요.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문구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영상통화로 레이첼에게 전화해서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제가 볼륨을 낮춰야 했어요. 너 여기 좋아할 거야. 내가 내 집 근처에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줄게. 오 세상에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어. 그녀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희망의 불꽃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 미친 아이디어가 그렇게 미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된 영화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도 얼마나 두렵고 흥분되었는지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었어요.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채 저는 제 출발일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저는 혀에서 어떤 느낌인지 시험해보며 소리내어 말했어요. 제가 갑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길었어요. 정말 길었습니다. 앞 좌석에 제 무릎이 닿는 작은 좌석에서 14시간을 보냈었어요.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며 앉아있을 때 저는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외에는 언어를 말할 줄 몰랐어요. 심지어 저는 포장된 김치볶음밥 이외에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곧 착륙할 것이라고 안내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배가 꼬였었습니다. 제 창문 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공항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어디에도 쓰레기 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바닥은 밝은 조명 아래서 실제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직원들은 승객들을 안내하면서 공손하게 미소 짓고 고개를 숙였어요. 와우, 저는 매끄러운 바닥을 따라 제 여행 가방을 끌면서 혼잣말을 했었어요. 이건 고향의 JFK 공항과는 전혀 다르네요. 저는 표지판을 따라 도착장으로 향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잊어버렸으면 어쩌죠? 제가 그녀를 찾지 못하면 어쩌죠? 하지만 그녀는 거기 있었어요. 밝은 글씨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리비아. 라고 쓰인 크고 화려한 표지판을 들고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주위에는 작은 하트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가서 너무 세게 껴안아서 제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착했구나. 레이첼이 제 가장 무거운 가방을 도와주며 소리쳤어요. 비행은 어땠어? 길었어. 저는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왔네요. 레이첼은 영어 옵션이 있는 기계에서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위한 교통카드를 받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제게 리더기에 카드를 탭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지하철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리가 공항 열차를 향해 가면서 레이첼이 말했어요. 깨끗하고 항상 정시에 오고 지하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 저는 의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항상 늦고 더러워요. 그리고 확실히 신호를 받을 수 없죠. 기다려봐, 알게 될 거야. 레이첼이 윙크했습니다. 우리가 공항 급행 열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열차는 정확히 초 단위로 정시에 도착했었습니다. 열차는 깨끗했어요. 좌석이 찢어지거나 고향에서처럼 이상한 얼룩으로 덮여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탑승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고 바닥에는 정확히 어디에 서야 하는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말한 대로 제가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지하 터널을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에도 완벽한 신호가 있었어요. 이건 다르네요. 저는 노인 여성이 주저없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말했었어요. 좋은 다름이야? 아니면 나쁜 다름이야?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다름이에요. 저는 인정했어요.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놀랍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구부러진 지붕이 있는 오래된 목조 사원들이 구름을 만지는 매끈한 유리 고층 건물 옆에 있었고 빨간 등불이 걸린 전통시장이 거대한 비디오 화면이 있는 현대적인 쇼핑몰 옆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거의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유행하는 옷을 입고 서둘러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레이첼이 설명한 대로 세균 전파를 방지하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레이첼의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인정했어요. 인도는 넓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놀랍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이곳은 너무 체계적이네요. 기다려봐,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우리는 레이첼이 우리 둘 딸을 위해 주문한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서버는 야채,
절인 것들,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솥으로 채워진 약 20개의 작은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반찬이야, 레이첼이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한국 음식에 함께 나오는 사이드 음식이야. 모든 것을 조금씩 맛볼 수 있어. 저는 제 입을 태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망설이며 김치를 조금 맛보았지만 실제로는 시큼하고 매운맛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테이블에 온 고기는 뜨거운 접시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맛있는 냄새로 채웠습니다. 괜찮아? 레이첼이 제가 주변의 모든 새로운 광경, 소리, 냄새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물었어요. 압도적이야,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수영장에 뛰어들면 처음에는 물이 차갑지만 그 다음에 수영을 시작하면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레이첼의 작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아파트의 접이식 소파에 누워 창문 밖으로 멀리 어두운 산들 앞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도시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속의 걱정의 매듭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마도 저는 시차로 인해 눈이 무거워지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결국 그렇게 미친 아이디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6개월이 1년이 되었고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표시해둔 달력의 날짜가 다가왔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웠고 가리키지 않고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아침에 이웃들에게 인사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 모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 관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임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턱에는 식물이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바리스타들이 제 주문을 알고 있는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한강 근처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최애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된 민지와 함께 강가에 앉아 일몰을 보면서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되돌아봤어요. 태양이 도시 스카이라인 뒤로 가라앉으면서 물은 오렌지색과 분홍색 반사로 반짝였습니다. 가족들은 잔디 위에 펼쳐진 매트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커플들은 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근처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빵 냄새가 났어요. 제가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놀라운 음식도 잊지 마세요. 민지도 웃었습니다. 네, 음식이 정말 중요하죠. 시원한 바람이 강에서 불어와 저는 재킷을 더 가까이 당겼어요. 멀리서 저는 어둠이 내리면서 남산 서울타워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기회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서도 상영할 거야? 민지가 물었어요. 모든 곳에서 상영하고 싶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인 새로운 시작 한국에서 집 찾기는 완성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저는 제 자신과 같은 수십 명의 사람들 자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은 미국인, 유럽인, 호주인 및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직장, 그들의 집,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주변의 장소에서 그들을 촬영했어요. 영화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부터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친절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수 동안 서로 돕는 낯선 사람들, 가족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동료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사원의 평화로운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요. 저는 오래된 전통과 최첨단 혁신 사이의 대조를 담아냈어요.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노인, 여성들과 스마트폰으로만 결제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요. 저는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이 밤에 걷는 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교육과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습니다. 제 영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레이첼은 저에게 전 세계 영화제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뉴욕, 토론토, 심지어 베를린의 영화제에서도 선정되었습니다. 올리비아 해냈어. 제가 승인 이메일을 받았을 때 레이첼이 전화로 소리쳤어요. 국제적인 영화 제작자가 될 거야. 첫 번째 상영은 긴장되었어요. 저는 극장 뒤쪽에 앉아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이해할까요? 그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관객들은 박수를 터뜨렸어요.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저에게 와서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 남자는 심지어 그곳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당신의 영화는 제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제 부모님이 마침내 방문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서울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저는 그들을 경복궁으로 데려가서 우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시의 가장 좋은 전망을 위해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 삼겹살, 심지어 제 아버지가 놀랍게도 좋아하게 된 김치까지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미국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같은 딸이라니 믿을 수 없네. 우리가 함께 전통 한국 식사를 즐기면서 다채로운 반찬들이 가득한 낮은 테이블 주위의 방석에 앉아 있을 때 엄마가 놀렸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상추에 싸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버지는 식당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웨이트리스들, 뜨거운 돌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지켜보면서요. 여기서 행복하니? 그는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물에 반사되는 모든 색상으로 빛나는 무지개 분수 다리를 보면서 강을 따라 걸을 때 저는 진정으로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지 직업이나 살 곳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때로는 두 번째 기회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큐멘터리 경력은요?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고 꿈꿨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 영화를 구매했고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제 눈을 통해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속한 혁신, 친절함,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찾았어요. 다음 주 저는 산 전망이 있는 더 큰 아파트에 2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고급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다큐멘터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성장하는 국제 커뮤니티와 그들이 어떻게 문화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새 집에서 짐을 풀면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너무 길을 잃고 지쳐 보였던 그 밤에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제 집이 된 아름다운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